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남편과 즐거웠던 연애 시절 행복한 줄 알았던 신혼초 그런 이야기들도 이젠 다 부질없어졌네요. 언젠간 저도 그 사람과 웃을 만한 추억거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겠지만 이젠 더 이상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날 뿐이죠. 제가 누구보다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저와 제 가족을 무시하고 절두고 바람을 필 줄은 몰랐으니까요. 물론 그런 남편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잘 살던 저의 친정이 망한 뒤부터였습니다. 전 사업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습니다. 장녀인 저와 똑똑하고 착한 동생의 그런 저희를 아낌없이 지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정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왔죠. 돈 걱정할 나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남편과 즐거웠던 연애 시절, 행복한 중반 시절. 언젠가 난 우리가 함께 웃었던 기억들이 있었겠지만 이젠 그런 것들은 모두 허무하게 느껴져. 너무도 나를 무시하고 변신한 남편에 대한 분노가 이미 치솟으며 나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조차 느낄 뿐이야. 나보다 더 믿고 지지했던 남편이 나와 가족을 무시하고 배신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 변화는 내 친정이 망한 후에 확실히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업 아래 자랐던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었고 내 부모님은 나와 내 동생을 지원하며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다. 돈 걱정 없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미술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고 30대까지 유학하며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것이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평화로운 가정을 꾸르게 됐다. 남편은 어렸을 때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학벌이나 직업적으로 큰 것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나를 정말 사랑해줬고 소중히 여겨줬던 것이 가장 큰 것이었다.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남자가 없을 정도로 지금 세상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선량함에 놀라웠고 그의 사랑에 매료되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남편의 능력과 여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상황이 변하자 남편은 변했습니다. 남편은 자금 부족으로 친정을 떠나자 우리 집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나를 상처 주었습니다. 친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장인과 장모를 존중하겠다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를 완전히 방치하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따르고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처음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다. 남편이 예전에는 안 썼던 향수를 찾고 추려서 다니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남편의 뒷걸음을 쫓아다니고 결국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그 순간 남편과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위해 증거를 모아야 했기에 참고 견뎠다. 거의 매주 상간녀와 데이트를 하는 남편 덕분에 내가 모을 증거들은 넘쳐났지만 남편에게 의심이 들지 않도록 눈치를 살며 행동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남편은 모르는 척하는 나를 한심하게 여긴 듯 더 무시하곤 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중한 물건과 옷을 팔게 된 내 모습을 비웃기까지 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저를 비웃거나 욕하는 남편에게 실망스러움을 느꼈다. 이야기의 끝에서 엄마 칠순잔치에 가는데도 비웃는 말을 듣고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옷이 날개였던 건지, 아, 당신도 좋은 옷 없으니까 볼품 하나 없다. 아니면 하긴, 당신 나이가 벌써 40이던가 40절 들어섰으면 당신도 관리 좀 해. 돈 아낀다고 하지만 너무 아끼지만 말고. 아, 싸구려라도 크림 같은 거 듬뿍듬뿍 바르라고. 아, 난 늙은 여자 데리고 다니기 싫다. 저게 자기 와이프에게 할 소리가 되는지. 남편은 절 아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처럼 과시하곤 했습니다. 한땐 제가 천사 같다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과할 정도로 떠받들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하긴 이미 어린 여자와 외도를 하고 다니는 걸 알고 있었으니 더 이상 놀라울 일도 없었지만요.
그래도 한때의 좋은 추억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남편의 거듭되는 그런 행동에 전 더 이상 떠올릴 만한 좋은 추억도 모두 잊고 말았네요. 그렇게 출발하기 전에 또 한 번 남편에게 구박을 당한 전 초라해진 심정으로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참석하러 호텔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초란, 제가 부끄러운지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망치듯 먼저 올라가 버렸고 전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기 싫은 발걸음을 옮겨야 했어요. 저희 집 망하고 절 무시하던 시모가 자기는 호텔에서 칠순자취한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이미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상하는데 시모와 동갑인 저희 엄마 칠순잔치는 제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그래서 식장에 다녀갔더니 모욕을 당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내가 친구들을 소개해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었어. 하여간 내 친구들이야. 인사해봐. 이쪽에는 너희 엄마도 알지? 얘기 들어보면 너희 엄마랑 좋은 사이인 것 같던데.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너희 사돈이야. 어머, 반가워. 너희 엄마랑도 알아? 우리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는 거 알고 있지? 네, 무슨 말인가요? 우리 엄마가 뭘 하신다고요? 어머, 몰랐니? 너희 엄마가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고 있잖아. 나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어렵겠다, 어렵다. 사돈은 일을 잘 못하는 모양이라 내 친구가 많이 해달라고 했어. 고맙지? 알고 보니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한 후에 파출부로 일했나 봐. 아버님이 그러셨고, 그래서 우리 친정 돕겠다고 일자리를 찾으셨대. 강사 일은 하면서 생활비를 주었지만 매번 거절당했고 결국 스스로 벌어오시던 분이었다. 그 사실을 시무의 입에서 듣게 되어 너무 부끄러웠고 확실한 결심을 하여 그의 행동에 실망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집에서 자존심이 있던 것인지 호텔에서 칠순 잔치를 하는데 엄마는 파출부라며 비웃는 것을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집에서 오고 간 소개에도 어려운 척했지만 이제는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하루 종일 시무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왜 계속해서 속에서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부잣집 딸로 살다가 파출부 딸이 된 채 처지를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참다가 어느 날 엄마의 칠순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무의 칠순날 생각을 하면서도 돈으로 엄마의 칠순잔치를 준비하고 싶어 했습니다. 생활비를 주고 벌어온 돈으로 호텔을 예약했는데 엄마가 편안히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호텔 예약을 하고 시댁에도 그날 칠순잔치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심오한 남편이 기가 막혀하며 절 타박하는 겁니다. 뭐, 나랑 같은 호텔에서 잔치를 하겠다고 예? 너 미쳤니? 거기가 얼마인 줄 알고 그래? 알아봤는데 못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동안 제가 학원에서 일해서 모은 돈도 있고요. 동생이랑 나누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서 할 거니까 어머니도 오세요. 그때 거기 음식 맛있다고 좋아하셨잖아요. 나 참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네. 얘야, 정신 차려내. 엄마가 호텔에서 칠순하는 게 가장 키는 아니? 파출부 아줌마가 어디서 감히 나랑 같은 곳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당신 옛날 살던 벌은 못 버린 건 알겠는데 적당히 좀 해. 나한테 생활비 갖다 주지는 못할 망정. 무슨 호텔 잔치야? 그래, 호텔 뷔페는 아무나 가니네. 엄마, 6,000원짜리 한식 뷔페에서 해라. 그 정도가 니네 집 수준에 딱 맞지 않겠니? 한식 뷔페. 그러게, 그 정도가 딱이네. 당신, 그런데 잘 모르면 내가 대신 알아봐 줄까? 그곳이 저가 딱 사정이랑 딱 알맞지? 반찬도 많이 나오고 아주 좋아.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가족이라 생각해서 매번 참아왔더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갈등이 점차 커지며 결국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남편의 무시와 모독에 참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역시 이혼 준비와 칠순잔치 준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마침내 이혼 서류를 전해주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칠순잔치를 맞아들이기 전 남편이 자기도 같이 가야 하는 것이냐며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좀 놀랐지만 남편이 저희 엄마의 생신을 비웃겠다며 찔러 물어보는 것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함께 남편과의 갈등 끝에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지만 남편의 행동은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사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잔치를 하는지 어머니가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어머니도 같이 가시겠다고 하셔서 당일에 어머니 집을 들러서 모시고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 혼자 모셔올 거라며 바빠서 터지지 않는 생일 파티를 준비해야 된다며 그랬어요. 얼마나 멋진 생일 파티를 할 거냐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겠느냐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셔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생신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나는 바빠서 그 일은 당신이 혼자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리고 어디에서 파티를 하는지도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물었는데 한식 뷔페를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마 제발 멈춰야 한다면서 간단하게 집에서 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나가서 먹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한식 뷔페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집에서 하는 걸로 마음먹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너무나 편안하다고 하셔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도 당신은 나의 장모이자 우리 어머니인데 당신도 적당히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하나 무시하고 피하면 안 된다며 속이 편할 뿐이라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소리가 이혼 사유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넌 지금 나와 이혼하고 싶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다면 내게 미안하다고 해야겠어요. 이것이 집안 문제라도 되고 여태 함께 살아온 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려고 하는 걸까요? 그만둘게요. 좋은 소식이야. 오늘은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하네. 아, 칠순잔치가 어디서 그런 큰 잔치를 하는지 그야말로 대단한 행사겠다. 하지만 그 집이 좁은데 모두 다 들어가서 앉을 수 있을까? 우리 엄마는 단지 얼굴만 비춰주고 그냥 가지라고 말해야겠다. 참, 우리 처갓집은 대접도 하려고 하지 않나. 남편의 우롱과 조롱은 계속 커지고 있구나. 전에는 내가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젠 가족까지 우습게 보고 비웃고 그래? 이런 말들을 듣고 분하고 기막히지만 참았어. 끝나가서 이렇게 사소하게 화내기엔 괜히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 완벽한 이혼과 엄마의 완벽한 생일을 위해 내가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했는지. 속으로 100번씩 인내심을 새겨야 했어. 너희 엄마의 칠순을 집에서 하려고 해서 호텔 뷔페 같은 걸 꺼리고 있어? 아, 정신이 들었나 보네. 하지만 칠순이니까 한식 뷔페라도 하면 어떨까? 왜 이러지? 이젠 너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해. 예전에 하는 버릇을 유지하다 보면 더욱 더 난처해질 거야. 엄마랑 남편 둘 다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전화하셔서 그 말씀을 전달하시려고 했던 거군요. 엄마야, 내가 방금 말한 게 기분 나쁘다고 시비를 거는 거냐? 집안일이 이미 꼬이잖아. 아직도 막장하겠구나. 내가 방금 한 말을 이해 못했니? 주제를 파악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한 말이 틀린 게 아니야. 행복한 기분을 나쁘게 받아들이냐고. 뭐든지 그런 소리만 할 거면 나중에 말해줘. 아직도 주제를 모르는 모양이야. 아직도 저렇게 환희에 사는 거야?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정말 큰일이 날 거야. 어쨌든 전화한 이유가 있어서 걸었어. 엄마 선물 얘기인데 집에서 해도 되는 거냐고. 너희 집에 뭐 필요한지 물어보냐?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사가면 되냐고. 남편이 짓거렸다고 참다가 겨우 참았더니 이번에 시모가 전화를 해와서 마음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이제서야 주제를 이해했나 봐. 내가 집들이 선물로 살 걸 사들고 가면 되는 거야? 엄마 칠순 생신 선물로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걸 꺼내는 건 너무하다. 우리 집 수준에 딱 맞다는 얘기를 하더니 유용하게 쓸 거라며. 시모가 일부러 절친정을 무시하려 하는 모양이야. 그 순간에는 분명히 유감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도 겨우겨우 참고 있었죠. 그렇게 참고 드디어 어머니의 칠순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생신 준비를 돕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며칠 전에 이사한 친정집 주소를 남기고 집을 나왔죠. 이미 집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과 가구를 남기고 추억에 담겨있는 물건들도 필요 없어서 제 짐은 옷과 책 정도로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집을 나오며 남편과 완전히 헤어질 준비를 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해서 바빠셨는데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주소를 제대로 찍어줬니? 착각한 건 아니겠지? 큰 집만 있는 곳인데. 남편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내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왔는데 이상한 게 있어? 집이 다 큰 집들 뿐이어서 난 좀 당황했어. 내가 알려준 주소로 왔는데. 차는 어디든 주변에 세워놓고 오면 돼. 그 어떤 말인가요? 이 집이 집이 아니라 대궐 같은 집이라니까요. 차라리 여기가 당신 친정일 리도 없잖아요. 제가 알려준 주소로 잘 찾아온 남편은 주소가 틀렸을지도 모르다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고 주소가 맞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주소에 있는 집이 너무 크고 화려해서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가 몇 년을 살았는데 어째서 와이프 말을 믿지 못하는 건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밖으로 나가서 집 앞에 서성거리고 있던 남편과 시모를 직접 데리고 와야 했죠. 왜 거기서 나와요? 여기 맞다니까. 찾아왔잖아요. 어서 들어와요. 뭐 그리 서성이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맞다니까. 큰 집인 이 집은 장인과 장모님 댁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하찮애가 말했습니다. 쫄딱 망했다. 그리고 결론 그만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집은 제 친정집이 아니었고 파출부로 일하던 제 엄마가 일하는 집이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집주인이 다른 사람의 생일 파티에 집을 빌려주는지 모르겠지만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되고 그냥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집 안에 들어가 확인하면 믿고 싶지 않더라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두루마리 휴지를 구입한 시모와 그녀의 남편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애와 집 정말 멋지다. 아, 이게 진짜 괜찮은 거야? 여기 집주인이 허락한 건가? 아니면 이렇게 빌린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설마 서로 헛소리 한 건 아니겠지? 정말 너무 믿지 못하는구나. 어디에 우리 부모님의 가족 사진도 안 보이고 오하자. 남편이 거실에 있는 저희 집 가족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다. 솔직히 그 정도까지 보여주면 남편도 이제는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집에 걸린 가족 사진인데 말이야. 그러나 남편은 저의 친정집에서 그런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확신하고 끝까지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한 건지? 저거 언제 찍었어? 남의 집에 그런 사진을 걸고 사는 게 맞을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내 앞에서까지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 아무래도 자존심이 단단히 상한 것 같다. 그 모습은 부자가족 딸로 몇십 년을 살다가 경찰 딸로 바뀌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응, 내가 주제 파악하라고 몇 번을 말했냐? 넌 어른이 생각해서 말을 하면 틀어막을 생각해야지. 아이쿠, 대체 언제 주제 파악 잘하려고? 그러나 모르겠다. 아, 그렇게 하는 거 거짓말인가 뭐 그런 거 아니겠냐? 거짓말도 이 정도로 하면 병이라 그러던데? 아이쿠 주하나, 너네 처데리고 병원부터 가야겠다. 하체가 철하다가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나 몰라. 아이쿠, 정말 가시가지한다.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빨리 정신 차려라 그랬잖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다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지금 나가 허언증이라는 거야?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고 인주야. 이제 그만해. 아, 그래. 너 힘든 거 다 알겠어? 잘 살던 집안이 갑자기 망하고
어머니가 굳은 일까지 하고 다니시니 제정신이 아니었겠지. 그래도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헛소리는 그만하고 얼른 솔직해지자. 부부 사이에 솔직한 게 최고 아니야? 부부 사이에 숨길 거 아는 게 누구인데? 지금 내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난 너랑 결혼 생활하면서 거짓말 같은 거 한 적이 없어. 아니, 설령 했다는데 너보다 더 했을까? 그 야 꼭 동탁들 앞에서 폭풍성백하여요. 너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냐? 정말 미치겠구나. 어머니가 미친 것은 어머니의 아들이야? 미쳤기에야 살았지? 바람을 피우면서 다니는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 하나여,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도 못하게 분명 너의 오해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맞아, 나도 내가 그럴 줄 몰랐지? 바람 피우기 위해 할 땐 용기가 필요한데 넌 아예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라서 그랬어. 그래서 바람 같은 걸 피우는 거 못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흠잡을 데 없지. 얼굴도 멋진 것도 없고 집안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내세울 것도 없고, 그치? 근데 그 놈도 바람을 피웠더라고. 나보다 낫다 싶은 놈인 줄 알았던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니 내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 내게 연애할 당신만 있다고 시집가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던 놈이 사실 돈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맞아, 나 바람을 피웠어. 근데 그건 내 잘못이야. 그걸 다 내 탓이야. 너도 나랑 같이 살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돈이 잠시 있으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건드리던 거구나. 돈 없으니까 넌 나보다 낫다 싶은 것이 뭐가 있느냐? 돈 버는 것도 못하는 미술 쪽을 공부해. 당신이 돈을 잘 벌어 변변한 일이나 제대로 구하면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 아직까지도 그 자존심이 큰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내가 너를 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게 너의 마음을 더럽히는 걸까?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소식에 화가 났구나. 이런 자리에서 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돈만 보고 결혼했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아니로군. 내가 보여줄 것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 나는 너와 억지로 살아가는 게 분명하다. 좋아, 내가 바닥을 찍는 순간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던가. 결국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됐네. 너의 소상공략이 이루어지려는 게 아니지. 남편이 처음부터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말은 마음에 상처를 줄 욕심이 있었겠지만 난 이미 남편에게 실망했고 상처받을 게 없었다. 여자와 사귀는 걸 알았다면 내가 곱디라 이런 말에 화를 내지 않았을 거다. 남편의 말에 화가 나잖아. 내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건데? 그래서 집이 망해도 바람내는 거구나. 천재적인 능력이 있구나. 그런 내가 내 탁이 어땠을지 상상도 못했다. 진짜 어린 여자랑, 그래? 바람 불어서 재미있어 보였어. 그래서 나도 차라리 돈 많은 남자 만나 결혼하면 어땠을까 생각했지. 우리 집 망해도 내가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시댁도 도와주고, 그치? 넌 우리 집 망했다고 현재를 개무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넌 우리 집에서 많이 받은 게 있지 않니? 근데 난 너네 집에서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시댁에서 받은 게 쓰레기 같은 남편 하나뿐인데 그 남편도 이제 곧 반품하게 생겼으니. 아, 그렇다면 나도 철 없었던 걸까? 그땐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그게 진심 사랑인 줄 알았으니까? 혼자 살아도 됐을 텐데 사랑 때문에 결혼했던 거지. 정산하려고 이혼하자. 이게 맞는 선택이야. 너만 참고 살 생각이 있었지만 이젠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야. 이혼이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니 헛소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혼하는 게 나았을 거야. 내가 이혼하자고 한다면 그냥 하면 돼. 사실 아내에게도 잘못이 있고 모든 잘못을 내가 저지른 것인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귀책 사유가 뭐냐고. 이혼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단 말이야. 바람 피워다니는 놈이 이혼 당할 줄 몰랐고 그런 것도 몰랐어. 정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머리가 있어야 하는데 말야.
당신은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이혼이 귀찮다고 이런 소리 못하지? 그리고 이 옷만 계속 내 색에 맞게 바꿀 순 없잖아. 그래서 나는 남편과 싸우며 남편의 길을 막고 있으니 옆에서 지켜보는 시어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 언제 손에 찌르려 할지 모르겠어. 시어머니를 챙기려 하니 신부가 열을 내며 분개하여 들뛰었다. 아니면 내가 쳐들어가자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며 퍼뜩 뛰었어. 아니, 내가 멈추려 할 때 넌 아무것도 모르고 날카롭게 말을 놓는군. 당신이 나의 앞에서 아이를 깔끔하게 버리는 모습을 보니 뭐 마음이야? 그래서 넌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겠다고 그래? 네가 뭐 우리 아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결국 이혼해서 손해보는 건 니야? 세상이 바뀐 줄 알았지만 여전히 이혼한 여자한테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손뼉을 치던가 소리를 지르려면 마주치라고. 이혼 때문에 우리 아들 탓만 할 거냐? 세상 사람들은 너한테 왜 그렇게 물어봤니? 생각하고 모두는 너를 이혼녀라고 할 것이며 그런 꼴통이 불쌍해서 파주려고 했더니 아휴, 뭐 귀책사유, 너 진짜 끝까지 분수를 모르는 년이구나. 아,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귀책사유는 남편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 너도 잘한 것만은 없지?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냥 살아라. 원래 다 그러면서 사는 거야? 너만 편한 게 아니고 내 아들만 나쁜 게 아니다. 넌 곱게 자라서 애가 너무 참을성이 없더라. 그게 아니고요. 귀책 사유는 어머니한테도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폭언과 괴롭힘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시나요? 제가 알아봤더니 시어머니한테도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렇게 하려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어떻게 남편한테만 책임이 있겠어요? 그 자식 잘못 키운 어머니 책임도 있고 매번 그런 아들 편만 들고 절 매도한 어머니한테도 책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혼하면 억울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을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도 따져 물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아들 걱정할 때가 아니라 본인 현재를 신경 써야 할 거예요. 변호사를 구하시려면 돈 많이 드실 텐데. 철 없는 아들, 내 말을 듣지 않을지도 몰라요. 뭐라고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사다를 내겠다는 거냐. 아이고,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동안 부잣집 딸이라고 키워주다가 애착에 빠져버렸네. 머리 꼭대기에서 쇠가 담긴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어머니 대화 다 녹음하고 있어요. 이런 건 다 폭언에 의한 피해로 입증할 수 있으니까 위자료를 절약하려면 조심하세요. 어머니 돈도 없다면서 미운 나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죽일 거리지 않을 거야. 그죠 엄마야. 우선 참아. 알겠어. 저는 별것 아니니까 너무 과대포장하지 마세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아들 걱정할 때가 아니라 본인 현재를 신경 써야 할 거예요. 변호사를 구하시려면 돈 많이 드실 텐데. 그저 그런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다툴 필요 없어. 엄마 맞아. 다 망한 집구석에서 할 게 있겠어. 야, 너 바보. 웃으며 잘난 척하길래 법정에서 변호사를 빌릴 돈은 있어. 여전히 남의 집 빌려서 파티하는 주제 엔딩하자. 우웅 맞아요. 역시 생각과 편견이 쉽게 변할 수 없는 듯하네요. 저가 그렇게 말하고 보여줬는데 아무런 소통도 없이 무시만 하시지. 그래도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곧 다 밝혀질 테니까 나는 여전히 그 집이 우리 집이라고 믿어. 남편과 시모 앞에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착각했지만 집은 정말 우리 집이었어요. 남의 집을 빌려 자랑할 만큼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과 시모가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보자 화들짝 놀라며 당황했죠. 남편은 장인어른의 사업이 망한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말한 대로 믿을 거야? 정신 차릴 때가 왔어. 이젠 내 말 믿어줘. 증거를 놓고 해야 먹거리 가 있어? 이제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최고의 이혼 변호사가 내 편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장인어른이 망하셨다. 동생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줄 거야? 처남은 잘난 체를 너무 해서 싫어하던 거 알지?
당신 같은 모자란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잘난 우리 동생이 크게 성공을 했거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처남이 무슨 일을 해. 괴짜 같은 처남 제대로 취업도 안 하고 무슨 사무실 차려서 놀고 먹는 거 아니었어. 당신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게임 사업하면 다 놀고 먹는 줄 알아. 우리 인호 엄청나게 잘 나가거든이. 집도 동생이 번 돈으로 산 거야. 인호가 개발한 게임이 대박을 쳐서 미국 게임 회사에 비싼 돈을 받고 팔았거든. 근데 그렇게 받은 돈이 얼마였더라? 2억 달러라 그랬나? 아무튼 그렇게 많이 받았더라고. 2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몇억 하는 거니? 아니가 그런 돈으로 이런 집을 산다고 해야 여기가 그 정도밖에 안 하겠니? 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주하나 그게 진짜야. 2억 달러라고. 얘 너 제 말 뭐 하러 듣고 있니? 터트릴 것도 없어 보이는구먼. 아 그냥 무시하고 가자. 엄만 좀 조용히 해. 2억 달러면 3천억이 넘는 돈이라고. 달러가 그렇게 비싼 거야. 제가 남편과 시모 앞에서 다시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전부 능력 좋은 저희 동생 덕분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망하셨다. 동생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줄 거야? 처남은 잘난 체를 너무 해서 싫어하던 거 알지? 어릴 적부터 영재 소리를 들었던 만큼 똑똑한 동생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부담 갈리는 분들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살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나 동생은 부모님 사업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죠. 저는 잘못된 판단으로 가정을 꾸리기를 선택해 어려운 처지에 처했지만 동생은 개발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무실을 차려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남편이 무시할 만큼 돈이 되는 일도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동생이 대박을 터뜨렸어요.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만든 게임이 대박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 대박의 기운을 몰고 미국의 큰 게임 회사에서 제안이 왔다고 해요. 물론 동생은 다른 회사에 팔기보다 직접 운영을 하고 싶었지만 가정 문제로 인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결국 2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돈을 받고 게임을 양도했어요. 덕분에 앞으로 부모님의 노후 걱정은 없어지고 동생은 성북동에 100억 가치의 주택을 매입해 선물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친정 엄마의 생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나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수 있어 좋네요. 축하하다고 했고 말인데요. 이혼한다고 해도 나와 우리 집안을 무시한 시어머니에게 본색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할까요? 달러 가치를 몰라서 계속 불평을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눈치 없으니까 참을 수 없어요. 뭐 덕분에 더 꿈꾸던 시어머니에게 잘못 없이 지켜내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감사해야겠네요. 어머니가 제게 조금만 잘해줬다면 시어머니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님 완쾌하셨다는 거겠죠? 처남이 정말 똑똑해서 대단한 일을 해내는구나. 2천억이라면 그 돈이 얼마인데요? 내 동생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당신 갑자기 태도가 너무 바뀐 거 아니에요? 내 동생이 괴짜라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큰 돈을 벌면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래야 당신 칭찬 좀 해줄게. 태세 변화가 빨라서 아부를 잘 떠는 당신도 대단하네요. 역시 당신은 다른 사람 밑에 굴러야 잘 맞는 것 같아. 자, 여보. 내가 잘할게.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우리 이혼 얘기는 잊어버리고 좋았었던 일만 생각하자. 그래서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이전에는 그러게 좋았던 시절도 있었구나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어쩌지 오늘 당신이 나를 돈만 보고 결혼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니까 우리가 다시 잘 될 일은 없어졌어. 그래서 끝까지 가식이라도 떨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유종의 미를 걷어볼 생각도 했을 텐데. 어쨌든 당신이 그래봤자 더 이상 소용없으니까 괜한 일로 힘을 빼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남이 될 때가 올 거야. 그냥 나가줄래? 우리 엄마 칠순잔치 하러 가면서 집 구경도 했으니 어서 꺼져줘. 내가 잘못했어. 아까 한 말은 홧김에 뱉은 거였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지금도 그래?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말도 안 돼. 그 말이 끝났으니까 이제 꺼져줄래?
남편은 계속 책을 보며 말하더라고. 방금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수천억을 벌어서 집이 부흥했다고 하니까 태도가 달라졌어. 그 말을 진심으로 여길 거라 생각한다면? 저렇게 끼가 없고 거침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들어줄 가치도 없다 생각하며 전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러 정원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가 끝까지 따라 나왔어요. 우리가 파티를 하니까 꺼지라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냐고. 어이 여보, 내가 사위인데 가긴 어딜까요? 장모님께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그래요. 난 사돈께 축하를 해드려야지. 아가, 그러지 말고 함께 가요. 응. 그래서 두 사람이 끝까지 정을 따라 나왔지만 그 자리에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미 가족들에게 이혼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 그 자리에는 마침 이혼을 맡아주신 변호사님들도 계셨거든요. 장모님, 최서방입니다. 장모님, 내보고 싶어 하셨죠. 자네가 여기 어딘 일인가? 나는 내 생일에 널 초대한 적이 없는데. 모른 척하다가 이제 와서 장모라고 내가 내 말을 좋게 들을 것 같은가. 아유, 장모님, 그거 다 오해입니다. 아마도 인주가 오해한 것 같아서 섭섭했겠지만 정말로 장모님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면 내 아이들은 얼마나 경험을 하고 있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울해 보이는 것이 있었다면 기분을 풀고 이해해 주세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며느리는 입에 침을 바른다던 고사한 얘기를 하시네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인간들은 곧 떠날 거예요. 가기 전에 여기 인사해 주시는 변호사님들 서류 있으시면 지금 주세요. 아무래도 인간들은 말을 못 알아듣나 봐서 서류를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말을 못 알아듣는 남편 앞에서 이혼 서류를 펼치며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그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편이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제 바지 가랑이를 잡았어요. 여보, 제발. 나 이혼 못해. 당신이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그 여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냥 잠깐 방황했을 뿐이야. 나 깨끗하게 정리하고 당신에게 헌신히 살게. 제발, 나 버리지 마. 더러운 손 어디를 가겠어? 너 같은 사람과 하루도 더 살 생각 없으니까 이혼을 말렸을 때 그는 내가 나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돈 없이 못 사는 거겠지? 그러게 왜 우리 집을 무시했어?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되니 후회가 되네요. 아마 별일이 없으면 우리 집은 더도 어려워지지 않을 거예요. 있는 돈으로 이자놀이 해도 3세대가 될 거예요. 편안하게 먹고 살겠지. 근데 당신네 둘은 당신네들 수준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도 지금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당신 인생에 가장 빛나던 동아줄을 놓치고 어떻게 사는지 평생 되새김에 살라고. 아가, 얘 내가 다 잘못했다. 사돈한테도 너한테도 내가 사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렴. 우리가 이대로 어떻게 가겠니? 내가 자식 이혼시키고 어찌 살아. 나 못 간다. 나 여기서 못 나가. 어머니 여기 정 계시고 싶으시면 일이나 좀 하실래요? 지금 하고 계시는 색이 딱 파출부에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좋은 파출부 자리 좀 알려드릴까요? 짧았지만 저희 엄마가 경력이 있으셔서요. 그래도 예정 생각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재산 분할해서 이혼하면 어머니도 아들한테 더 이상 용돈 받기 어려우실 텐데 그럼 어머니도 일을 하셔야겠죠. 100세 인생 산다는 요즘 칠순이면 아직 한창이잖아요. 그렇게 심오한 남편에게 제대로 개망신을 준 천 사람들을 불러 그 두 사람을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팔다리가 붙잡혀 쫓겨나는 와중에도 못 나간다며 이혼은 못한다며 울부짖었지만 그래봐야 이혼 소송은 결국 저의 승리였어요. 아마 별일이 없으면 우리 집은 더도 어려워지지 않을 거예요. 있는 돈으로 이자놀이 해도 3세대가 될 거예요. 이후 남편이 친정에서 제 마음을 되돌리겠다고 집 앞으로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경찰을 불러 내보내었죠. 몇 달간의 지루한 이혼 소송 끝에 결국 제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내어 남편은 깡통 신세가 되었겠네요. 돈이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벼룩의 간에 빼앗기긴 싫었지만
돈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한 인간들에게 그보다 더 큰 복수는 없다 싶네요. 전 돌싱이 되었지만 지금은 후회나 걱정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포기하고 살림이라며 멈췄던 일을 다시 시작하며 지금은 다시 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볼 다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